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명리학을 사주를 공부하시는데 여러 갈래가 있죠. 그 중에서 일반적인 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거는 여덟 글자를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이제 정하고 뭐 신강을 논하고 또 뭐 때로는 뭐 신설도 쓰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여덟 글자가 이 에너지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곧 명사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거를 공부하려고 하냐면 그 소무승 선생님이 쓴 물형상 명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보통 물상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형상 명리 공부도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공부를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들 하시는데 일반적인 걸 떠나서 오늘은 형상 쪽으로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형상 명리학 그 소무승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가끔씩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이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모델이죠. 로댕 족각상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한 처음에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익혀지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북한산 있죠. 그럼 북한산을 등산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 사는 위치에 따라서 선택하는 길이 정해져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가지고 수유리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 그 다음에 불광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불광동에서 올라가는 코스, 그 다음에 지축역에서 올라가는 코스, 또 의정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올라가는 코스를 이제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길을 이제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의정부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지축역까지 돌아서 올라갈 일은 크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너무 잘 하시는데 다른 길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주 공부에서도 어떤 분들은 12신살만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12신살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는 거지.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그 얼마나 편해.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거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책을 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형상 명리라고 이제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에 본인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주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사주를 보면은 병자년, 경인월, 병자일, 병자시에 태어난 사주. 여자 사주인데 이제 28살 지금 먹은 아가씨 사주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해석해서 볼 때는 이게 주인공이 병화일간이고 또 이 병화 하나, 비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지금 이게 편제가 이렇게 걸려 있죠. 또 여기에는 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정관이 정관. 정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일간을 기준해서 편제가 있고 관이 있으면 재생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결혼에 적당한 결혼 생활에 적합한 사주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재관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재관이라는 거, 재라는 거는 우리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남자나 여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 연애를 잘한다. 그러면 연애 같은 경우는 인성과 인성,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발달된 구조. 이거는 어떻게 돼? 수용력이죠. 수용력.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내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 어떤 그 표현력인데, 그러면 자,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여자 입장 인성이 발달되면은 이게 쉽게 우리가 이제 사랑받을 짓을 한다고 그러죠. 예쁜 짓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 수용이라는 거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얘기 하는지 간에 자꾸 여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입을 쉽게 해서 말을 가로막는 그런 말을 안 넣는다는 거야. 맞아. 오빠 얘기도 맞아.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잖아. 인정해 주는 거야. 리액션을 잘하는 게 바로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연애에는 딱 맞는 게 인성하고 식상이 발달된 구조가 연애를 잘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감정 교류를 하는데 서로 어떻게 돼? 서로 북돋아 주죠. 그래야지 서로 얘기가 되잖아. 무슨 얘기하면 꼭 중간에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완전 정 떨어지는 거냐. 우리 이제 흔한 말 밥맛 떨어지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말 끊어가지고 완전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인성이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인성이 교양, 뭐 학문, 품격, 품위, 그 다음에 수용력, 포용력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사주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편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생관에서 이 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재성과 관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결혼 생활하기 좋은 사주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과 식상이 이렇게 발달된 구조는 연애용. 왜냐면 감정교류 잘 되고, 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상대편에서 그걸 수용해서 또 리액션을 보내니까 신이 나는 거죠. 그래야지 무슨 할 말이, 무슨 얘기할 때 자꾸 무슨 얘기 해주고 싶잖아.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오, 너무 멋져 하면서 이렇게 가끔 추임새 들어주면 기분 좋잖아. 자, 그게 이제 감정교류 하게 할 수 있는 게 인성과 식상이 있는 구조가 이제 이 연애형이라. 여기 이 구조로 봐서는 결혼하면 잘 살겠죠. 이 구조가.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구조에서 지금 토가 안 보이죠. 토. 금이 두 개. 금이 두 자, 그 다음에 화가 두 자, 목이 하나, 토가 없고 수가 세 글자. 그러면 이거는 맞죠? 8글자. 자, 이렇게 된 구조. 여기 토가 없으면은 식신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럼 나를 내가 표현하는 자. 또 여자한테는 이게 자식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게 지금 없다. 우리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 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관이 많으니까 이 관이 다하다. 그러면 나를 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은 강해지는데 이 남자가 많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명리학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근데 오늘은 어떤 경우냐면 이 사주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책에 보면은 월인천강 사주형이라고 써놨어요. 월인천강. 월인천강 직업은 우리가 낯설진 않죠. 세종 때 석가모니 공덕을 노래를 실은 어떤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월인천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월인천강, 그러니까 이어서 월인천강 사주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제 그걸 찾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월인 청강 사주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일단 밤에 태어나야 돼. 밤에. 요게 지금 이게 자시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는 인월이라는 거는 한참 추울 때 아직까지 여기 입춘이 걸려 있는 그 시기인데 이때가 밤 되면 굉장히 싸늘해요. 우리가 한기를 느낀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일단 밤에 태어났죠. 이 한기를 느낀다. 이때는 이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보면 아주 청명한 밤이에요. 이때는. 그 다음에 물이 많이 있어야 돼. 여기서 이 천강을 표현하려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천강.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화가 있어야 돼. 화. 병화나 정화가. 근데 이 병화가 두 개 있죠. 그럼 이 조건은 월인 청강을 우리가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은 잘 되어 있잖아. 이럴 경우에 우리가 월인 청강 사주형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밤에 태어났을 때 과연 이 병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죠. 태양이 밤에 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달로 표현한다는 거야. 이 병화가 밤에 태어나면은 이때면 달로 표현한다. 달빛으로. 달빛. 그러면 이 달빛인데 이 병화가 둘이니까 달이 두 개 떠 있다가 표현하면 돼.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달빛이 밝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자, 이 달이 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경금은 뭐를 표현하느냐? 이렇게 밤에 태어나는 이거를 별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별이 두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다. 그러면은 한기를 느끼는 아주 청명한 밤에 하늘에는 달이 밝게 떠 있고 그 다음에 별이 무수히 깔려 있다. 떠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면 그 빛을 이 숫자가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수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게 호수가 됐던 강이 됐던 조그만 웅덩이가 됐던 어쨌든 간에 물이 있는 모든 것에 이 달빛이 비춰지는 모습이죠. 그걸 바로 우리가 월인 천강이라고 천강에 달을 비추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이 도장이자니까 천강에 달이 어떻게 돼?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 아주 청명한 밤에 별빛도 반짝반짝하는 그 상태에서 달이 밝게 비추는데 이거를 온누리를 다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석가모니 공덕을 찬양하는데 멋지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월인천강 사주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월인천강 사주형으로 해석할 때는 신강하다 신약하다 신살이 뭐가 있다 이 관여하니까 어떤 문제성 혹은 직장 전변이 잘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실 수 있죠. 아주 굉장히 한기,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데 그럴 때일수록 밤하늘은 굉장히 맑잖아요. 맑은데 달빛이 환하게 비춰주고 그 다음에 별빛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이든 호수이든 연못이든 바다든 온 물을 다 비춰주는 거잖아. 온 세상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밤에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동물들 이동을 하고 그러면 길을 밝혀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운명지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달빛이 없을 때 이 밤길을 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봤을 때 우리가 활인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28세 된 젊은 이제 처자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 때 이 관이 많아가지고 직장 전변이 심하고 그 다음에 남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골치 아픈 일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월인 청각의 모습 있는 사주 구조에서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은 제가 거의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주인공이 이 공직,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게 이제 꿈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만 조수를 오면은, 자, 하나가 굉장히 차갑죠? 여기하고 어울리죠? 그 다음에 이게 좋아하다는 거예요. 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하고 어울려서 뭘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는 게 한만 조수이 지금 하나하고 좋아하다는 거는 잘 섞이질 않으니까 자기가 처음에 먹은 초지일관에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난 조수이 이 사주를 분석해 봤을 때 본인한테 딱 맞죠. 그렇게 지금 공직에 있다는,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직 생활은 이게 좀 정관이죠. 이 자체가 이렇게 정관이 있을 때 이 관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인연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연주에서부터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자,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물이 밑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달빛에 의해서 또 본인이 달이니까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게 이 물이잖아요. 여기. 자, 요런 경우 이게 밤인데 낮에는 이런 경우 낮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낮에는 강의상용이라고 그래요. 즉 태양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고요. 이 밑에 이제 바다, 뭐 호수, 강 이렇게 했을 때, 요 태양은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사이잖아요. 이 태양이 빛을 해줘. 그래서 태양을 또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물이잖아요. 자, 요게 병하고 요게 임수예요. 자, 요것을 강희 상경을 강. 햇빛 휘 서로 상자 상향 비춰진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임수하고 병화가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지금 수가 있으니까 수국화가 되니까 태양이 꺼지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강이 상향이 되는 이 구조에서는 이 병화하고 이 임수는 서로 자, 병화는 임수에게, 임수는 병화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의 상향이. 그런 것처럼 밤에 요 구조에서는 요게 달빛이 돼서 요 물이 달빛을 더 빛나게 해주고 또 다른 달빛은 이 물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그 밤에 한밤중에 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동식물의 길을 밝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문명지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인공의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비춰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사주에서. 그리고 이 관이 연지부터 시지까지 연결돼서 이쪽 이렇게 하니까 일을 꾸준하게 어떤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꾸준하게 정관이 이렇게 나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이걸 우리가 귀한 사주라고 해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시다가 혹시 이제 앞으로는
요런 어떤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도자기 굽는 사주, 뭐 어떤 양식장 구조의 사주,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명칭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해놓는데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구조도 공부를 해볼 건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월인청강 사주 구조를 봤을 때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밤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밤에. 여기 자시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병정화가 있어요. 이 병정화는 낮에 있으면 여기 비치고 정화는 우선 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달로 본다는 거예요. 달. 그 다음에 이 경금 이런 경우도 자, 이 자체를 밤에는 별로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아주 깨끗하고 맑고, 그런, 거기에서 뭔가 우리한테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게 이렇게 떠오를 수 있죠. 그런 거를 떠올릴 수 있으면은 월인청강형 사주 구조는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또 착하고 예쁘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밤 이게 천 개의 푸른 강물 이게 달빛이 이렇게 쫙 내려비친다 그래 한마디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죠. 그렇게 생각만 하셔도 이해를 이제 하시면 이게 월인청강사주는 그런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관 여기서는 이제 요 자수가 다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이렇게 많으면 직업전변이 뭐 심하고 신랑이 뭐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본인 이 병화 요거 이제 달빛이죠. 본인이 이 강으로 인해서 본인이 빛나죠. 그러니까 직장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례를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자네는 어디 직장 다니나? 예, 삼성에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처음 느낌 어때요? 삼성 다닌다 그러면. 삼성, 직장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나는 거죠. 나 근기를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나한테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직장인 그런 조건을 갖추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운에서 보면 크게 보면은 수가 나한테 필요하죠. 천강이니까 1000개의 강이니까 우리가 숫자를 보면 강이 3개밖에 없잖아. 혹은 여기 뭐 작은 뭐 호수라든가 그 다음에 바닷물을 우리가 이제 해수를 바닷물로 본다고 해수. 그럼 여기에 개수는 일반 민물. 이렇게 되면 민물과 바닷물이 같이 겹쳐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술이 나한테 도움이 되죠. 청강이 필요하니까 이 달빛집 주인공이 비춰주는 게 그렇게 무한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어떤 백품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 금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늘 그 맑은 하늘에 달 하나 떠 있는 것보다 무수한 별들이 떠 있는 게 더 아름답죠. 그 여기 화는 이 주인공을 나타내니까 아주 선명하고 밝게 비춰주니까 낮 못지않게 밤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내가 본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을 우리 형상할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운도 좋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임수 여기는 이제 위에 큰 물이니까 뭐 호수. 그때는 요게 인이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이 실질적으로 이 상태는 계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더 차가운 기운은 흐르지만 오히려 깨끗하고 청명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너무 몸이 건조하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보다는 요 구조를 봤을 때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밤에 태어났을 때는
요 화가 있는데 요때는 요를 태양이나 정화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지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촛불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한 번에 태어났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태양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달로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요거를 별빛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형상 명리에서는 이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거를 딱 보면서 자 밤에 태어났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물이 많다. 그 다음에 병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조가 딱 갖춰져 있으면 요거는 월연천 강형 사주 구조구나.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렇게 해서 우리가 형상으로 이렇게 어떤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사주 유형이 이제 몇 개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른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8글자가 육친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어느 많은 오행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그 오행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더 좋은 느낌으로 좋은 어떤 길한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주 공부하면서 너무 딱딱하게 어떤 공식적으로 뭘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아주 훨씬 더 우아하게 멋지게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구독을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형상이나 또 좀 더 재미있는 사주를 한번 제가 이렇게 섭렵을 해서 한번 강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